안녕하세요. 육아한방 잔소리쟁이 안영미 원장. 사장이 최미영 원장입니다. 과일을 평상시가 아니라 이렇게 빈속에 먹었을 때 오히려 위에 나빠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귤입니다. 네. 귤을 이게 공복시에 먹게 되면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위궤양,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답니다. 네, 그 귤에 그 좀 새콤달콤한 그런 성분들이 그렇죠. 뭐 그 유기산, 뭐 주석산, 구연산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위산을 또 더 촉진시키잖아요. 그렇죠. 이게 상성분이라서. 이게 새콤새콤한 것들이. 근데 그런 것들이 원래 역류성 식도염, 뭐 그런 뭐 위궤양, 속쓰림을 유발한다는 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식후에 먹는 거는 괜찮잖아요. 아무래도 밥 먹고 나서는 이게 좀 보호되니까 네. 오히려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오히려 위산이 분비, 그때는 위산이 분비되면 소화에도 도움이 되게 네. 되고 아무래도 비타민이라든지 흡수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빈속에 먹게 되면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위점막이 계속 손상돼서 여러 가지 위질환 발병의 위험도 커지게 되고 그래서 같은 이유에서 귤뿐만 아니라 오렌지, 자몽, 레몬 이렇게 신맛 나는 과일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공복에 섭취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아유, 안 되겠네요. 네. 그리고 생각외로 감. 우리 감은 신맛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복에 먹지 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감에는 이렇게 펙틴과 타니산이 풍부한데 이 성분들이 위산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위산이 그래서 많을 때가 공복이니까. 그렇죠. 아무 뭐 음식이 있을 때는 그래도 보호가 되는데 공복에 이렇게 위산하고 바로 맞게 되면 이게 응고가 돼서 덩어리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소화불량이라든지 심하면 위결석도 일으킬 수 있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공복에 먹으면 안 되는 과일 또 추가네요. 감까지. 그리고 또 하게 좀 되면 좋아하는 과일 하나 바나나죠. 있잖아요. 바나나. 아무래도 네. 다이어트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아침 식사 대용으로 바나나를 많이 먹게 되는데 근데 이게 공복에 먹으면 네. 심혈관 건강에 해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요번에 우리가 요거에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바나나에 우리 칼륨도 많지만 마그네슘 함량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몸속에서 이 마그네슘 수치가 높아지면 이 칼륨과 균형 상태가 깨져가지고 결국은 심혈관에 무리를 준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콩팥지라는 앓고 있는 사람이나 저혈압이 있는 사람한테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식후나 아니면 약간 공복을 피해서 먹는 바나나는 좋으나 공복에 먹는 바나나는 피하시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렇게 토마토입니다. 이 토마토도 역시 공복 상태에 먹게 되면 소화불량이라든지 위궤양을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토마토 속에 있는 용해성 수용 성분과 펙틴이 위산과 결합해서 학반을 일으킨답니다. 아, 그렇구나. 아까 그 감에도 펙틴이 있다고 그렇죠, 펙틴과 그렇죠. 탄닌산 얘기를 했는데 토마토에도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위산이 많은 공복 시기에 먹으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좋지 그래서 않나 봐요. 아무래도 이런 음식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보통 저희가 이제 토마토 한 개, 뭐 토마토라든지 토마토 이런 드시잖아요, 아침에. 과일 같은 그렇죠. 네. 저도 이제 그렇게 먹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뭐 저는 소심해서 소화가 잘 됩니다. 표가 안 납니다. 표가. 그래서 뭐 있는 대로 먹고 해냈는데 짭짜리 토마토 그 짭짜리 요즘은 또 짭짜리 토마토라든지 그런 걸 먹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먹었을 때는 저는 상관이 없는데 생각 외로 이게 아침 공복에 과일 먹고 속이 불편한 사람도 생각보다 많고 근데 이것도 네. 이런 모든 어떤 체질이요. 그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위산이 특히 취약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은 좀 어른보다 더 취약한데 그렇죠.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안 되고요. 또 위장병이 있으신 분이 취약한데 공복에 과일을 뭐 토마토 같은 거. 근데 안 원장님 원래 위장병이 없으시니까 지금 토마토를 먹어도 별로 속쓰림이 없으셨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잘 안 먹는 애들 보게 되면 자극적인 거, 특히 귤, 오렌지 막 이런 걸 많이 먹는단 좋아해요. 말이에요. 과일 좋아. 그러니까 위산 이런 애들이 자꾸 위산이 이렇게 가다 분비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다른 음식에 대한 또 소화 불량이라든지 속쓰림이 더 이제 유발시키기 때문에 먹는 양이 더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일 양이 생각보다 저희가 필요한 양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소량이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이제 저희가 이제 나이에 따라서 보통 자기 주먹 정도라 그러는데 그걸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진짜 뭐 하루 종일 섭취할 양이 뭐 한 사과 한 두세 쪽? 네. 뭐 딸기 한 세 알, 네 알? 아, 그러면 그렇게 온라인 없습니다. 애들 갑자기 그러면 그때부터 심각해집니다, 사실. 근데 밥 대신에 진짜 과일로 대신할 수가 있고. 딸기 한 판 혼자 다 먹는 그렇죠. 아이가 많습니다. 아이들도, 애기들 중에서도요. 예. 그만큼 많이 먹고 그렇죠. 우리 애는 밥을 안 먹어요. 근데 나중에 상담해 보니까 뭐 과일.
딸기 한 판 먹는다든지 아니면 사과를 그냥 밥은 안 먹고 사과를 이렇게 먹게 되면 그 친구는 밥은 진짜 거의 잘 안 먹었거든요. 그러면 빈속에 계속 빈속과 같은 상태에서 계속 사과라든지 딸기라든지 신맛 나는 과일을 먹게 되면 귤이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위에 자꾸 이게 부담이 되니까 네. 결국 또 이게 소화불량을 일으켜서 먹는 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일을 어릴 때 많이 먹는 아이들이 이게 이제 사춘기 때 거치면서 식습관이 아주 자극적인 걸로 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폭식 안 먹었다를 반복하면 이 아이들이 사춘기 때 거쳐서 어른 성인이 됐을 때 위장병을 꼭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체질이. 그렇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과일을 많이 먹는 습관, 아까 공복에 먹는 과일 이런 것들은 좀 조절하시거나 줄이시거나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제가 과일이 나쁘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일이 진짜 나쁘다고 해서 또 이게 그 아예 못 먹게 하신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너무 많이 먹는 게 문제라는 그렇죠. 겁니다. 양이 많아요. 그리고 이게 요즘 과일이 너무 새콤달콤하거든요. 맛있어요. 그러니까 맛있고 달콤, 네. 특히 이제 신맛이 달콤하다고 새콤달콤하다 보니까 위에도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공복에 먹는 것이 문제가 되니 밥 먹고 나서 디저트 정도에서 소화도 좀 도움이 되고 또 과일에 있는 여러 가지 비타민이라든지 그걸 흡수시킬 수 있도록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양을 먹는 걸 저희가 권해드리는 겁니다. 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 먹는 양이 적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극적 음식이 땡겨서 어른들처럼 맵고 짠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달콤새콤한 음식을 먹다 보니까 과일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애들은 과일량만 줄이더라도 먹는 게 소화가 잘 되게 되면 배고프면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조금 더 강조해 드리는 게. 과일을 줄이면 밥이 올라갑니다. 네, 그런 아이의 경우에. 그래서 과일을 말씀하신 적절한 양이 소량입니다. 디저트로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처럼 궁금한 유아 충분은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잔소리 영희 안녕히 원장. 수다쟁이 최미영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만나 뵙겠습니다. 육아는 한방.